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증강기법 두 번째 시간 프리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선호하는 반응은 덜 선호하는 반응을 강화시켜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즉, 인간은 취미에 맞고 흥미있는 일은 자꾸 하지만 재미없고 귀찮은 일 혹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동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강화물이 되는 거겠죠. 아동이 꼭 해야 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프리맥의 원리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프리맥의 원리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출제가 될 수 있냐, 즉 이런 게 있습니다. 즉 교사가 학생에게 알맞는 강화물을 일일이 찾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화물을 제공해주고 뭔가 새로운 것을 꼭 찾아서 이 학생에게 무언가를 계속 제공해줘야 되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이런 교사에게 다른 비교사가, 경험이 있는 교사가 추천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프리맥의 원리라는 거죠. 즉 어떠한 특정 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광물을 계속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단지 아동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적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적어내는 것만으로 봄으로써 아동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적절한 광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원래는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사서 예를 들면 이런 경향이 있죠.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면 동기를 적절하게 유발할 수 있을까? 뭐 노트를 줄까? 아이들에게 볼펜을 줘야 될까? 볼펜은 또 싫어하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강화물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강화물을 찾는데 힘들어하는 교사에게 선배 교사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이 강화물 찾는 법을 알려주는,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냐면 프리맥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에 해당됩니다. 프리맥의 원리. 즉 아동이 선호하는 반응을 조사해서 아동이 해야만 하는 그런 행동의 강화물로 이용하는 원리가 바로 프리맥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때 공부를 하는 행위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낮은 행동이다. 반대로 게임을 하는 행위는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높은 확률을 지닌 행동이다. 이때 게임은 아동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하기 위한 강화물,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이 프리맥의 원리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행동에 대해 새로운 강화물을 찾아내는데 이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면 이 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주고 프리맥의 원리의 어떤 정의와 예시를 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프리맥의 원리의 단점까지 써보란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물질적 보상을 통한 강화를 넘어서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형태의 강화물이 효과를 가지는 원리나, 혹은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를 강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제 한계로 지적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단점이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일어나는 빈도로 발생하는 행위가 적게 일어나는 행위를 강화하는 게 이 프리맥의 원리인데, 때로는 인간이 낮은 빈도로 발생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프리맥의 원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저는 프리맥의 원리의 단점과 어떤 정의, 예시 이렇게 쓰는 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장점은 아까도 말했죠, 문제화시켜서 이런 상황을 제공해주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쓰는 게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적어 나가실 수 있는,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의 증강기법 세 번째로 행동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계약이란
목표 행동이 무엇이며 행동의 결과 주어지는 강화물이 무엇인지 글이나 말로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즉 교사와 학습자 간에 서로 행동을 정해보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하고 목표도 또 강화받을 수 있는 강화물도 함께 정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행동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네가 무엇을 하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제공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네가 5시 30분까지 만약에 숙제를 마치게 된다면 너에게 30분간 만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이 바로 행동계약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계약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정의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방식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자,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한다. 두 번째, 계약은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용어로 진술하고 적절한 기준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행동계약은 보통 행동 목표를 따라 진술을 한다. 세 번째, 어느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형식으로 진술한다. 이게 바람직한 행동 증강기법 행동계약의 어떤 진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목표로 진술을 하고 또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명백하게 용어로 진술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동계약을 또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절차와 장점 이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행동계약은 행동계약의 절차는 첫 번째 학습자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목적을 설명하고 행동계약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아동이 해야 할 표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세 번째, 아동이 해야 할 표적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 정한다. 그리고 2번과 3번을 설명해 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부분을 좀 더 덧붙여서 적어주시면 이 행동계약의 절차가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를 정한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을 글로 작성한다. 혹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서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핵심 포인트는 중간에 들어갈 내용과 반드시 계약 내용을 작성한다. 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아동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교사가 그냥 말로써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서명도 해보고 글로 적어봄으로써 무언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계약의 절차나 방식을 쓰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그러하게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뭔가 작성해보고 그다음에 서명 글로 써보는 그러한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아마 감점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행동계약 절차 즉 행동계약을 쓰게 됐을 때 장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첫 번째, 학생들은 강화될 행동과 얻어질 수 있는 보상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협상 과정 자체에서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고 서로 같이 참여하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세운 목표보다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낸 목표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그 자체가 교육 경험이 될 수 있다. 즉 교사와 함께 이 행동 계약을 만들어가는 자체, 그러니까 행동 계약에 따라서 그 실시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 그 교육적 어떤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 계약, 유관 계약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뭔가 큰 의미가 있고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래서 행동 계약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장점을 줄 수 있고 혼자 그 교사가 목표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을 때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목표와 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영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뭘 했지? 어디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뭔가 일시적이고 뭔가 휘발성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보상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면 학생의 동기 유발에 보다 효과적이다. 즉 합리적이다. 아까 앞이랑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아동의 동기가 훨씬 더 유발된다. 왜? 내가 원하는 강화물은 내가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 비해서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행동계약과 즉 유관계약 혹은 프리맥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또 중요한 토큰 강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큰 강화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강화물의 특성상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의 특성을 알고 있냐, 그리고 2차적 강화물이 가지는 어떤 장점, 그런 부분을 토큰 강화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토큰 강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